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상기기에서 실험하는 화면이 지금 빠져 있네요. 그렇게 실험을 하면 아까 위에서 봤던 그런 투명 애니메이션 효과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가속 효과도 같이 나타날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변형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좀 더 경험을 할 수 있는 twin XML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파일 창을 열고 같은 방식으로 anim 폴더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파일명에 twin.xml 이라고 입력을 한 후에 피니시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세트 애니메이션, 세트 태그를 이용해서 앞에 만든 알파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두고 추가로 스케일 애니메이션, 변형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자, 변형 애니메이션을 설정하는 부분을 좀 더 상세히 보겠는데요. 그러기 전에 이제 아까 사용했던 인터폴레이터에 대한 설정은 이 셋 메뉴, 셋 태그 안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 인터폴레이션은 뭐 안드로이드 기본 인터폴레이션을 엑셀러레이션, 디클레이션, 뭐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 알파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인터폴레이션을 방금 만들었던, 앞서서 만들었던 알파 ACC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태그를 이용해서 크기가 변형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데요. 크기가 X축으로는 1배, 그리고 에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2배가 확대되도록 설정을 했고, 그 다음 Y축을 기준으로 해서는 1배에서 2배로 확대되도록 똑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pivot X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확대 축소에 대한 그 좌표 기준이 되는 좌표축 기준을 얘기합니다. 50%에서 X 기준은 50%에서 Y 기준은 50% 페어런트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러 이 설정 값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정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피벗 값을 50이라고 넣었다는 것은 50%를 의미하는 거고요. 퍼센트는 생략해도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50% P라는 것은 자체 객체, 애니메이션 대상 이미지 객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 객체의 페어런트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 50%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때는 P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 옵셋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2초 후에, 역시 밀리초로 작성을 하고요. 2초 후에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알파 애니메이션은 1초 후에 실행을 하고, 그리고 2초 후에 스케일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도록 한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듀레이션을 또 1초라고 줬으니까 결국 3초 후에 실행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피벗에 대해서 나오죠. 피벗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중심축이 됩니다. 변형의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형 애니메이션에 대한 XML 규칙을 이제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 개발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twin.xml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하시면 패키지 익스플로러 아니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anim 폴더 밑에 twin이라는 객체가 이렇게 생성이 자동으로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만든 애니메이션을 작동되게끔 하기 위해서 액티비티 소스를 여시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 객체, 마크 이미지 객체를 찾아서 이미지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애니메이션 객체로 r.anim.twain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마크 이미지가 애니메이션을 실행을 하는데 twain이라는 애니메이션 규칙에 의해서 실행되도록 설정을 하면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 파일을 다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 제일 먼저 투명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3초 후에 확대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이동 애니메이션, 트랜슬레이션 애니메이션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twain.xml 파일을 여시고 스케일 애니메이션 밑에다가 twain xml 파일에서 스케일 애니메이션 태그 밑에다가 추가로 트랜슬레이션, 이동 애니메이션 효과를 설정을 해보는데요. 트랜슬레이트라고 이렇게 태그를 작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콜론 from x 델타 시작점, x좌표의 시작점이 되고, 그 다음에 to x 델타 종료점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from y 델타는 제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from y 델타 to y 델타는 50%. 결국 y축 방향으로 50% 이동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스타트 옵셋은 3초로 이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역시 듀레이션을 동일하게 1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초 후에 트랜슬레이트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액티비티에는 이미 트윈 애니메이션을 실행하라고 정했으니까 바로 이 파일만 정하시고 가상기기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동 애니메이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애니메이션 셋 정의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동 애니메이션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확장 애니메이션, 투명 애니메이션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확대 애니메이션이 진행된 후에 이동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진행되게끔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전 애니메이션을 또 추가해 볼까요? 회전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려면 twain xml에서만 작업을 해도 됩니다. 이미 다 액티비티에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rotate라는 태그로 시작을 하면 되고요. from degree 0도에서 2 degrees 360도까지 이렇게 회전되도록 설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회전축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회전축은 x는 0, 객체의 기본 축인 기본 중심점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y축은 5% 페어런트, 그래서 페어런트 객체의 5% 지점을 회전 y축으로 설정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스타트 옵셋은 이제 4초로 하고 듀레이션 1초로 잡아서 총 5초 후에 애니메이션, 로테이트 애니메이션, 회전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상기기에서 실행되면 여기서 언급을 해놨듯이 투명 애니메이션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확대 애니메이션, 이동 애니메이션이 끝날 무렵에 회전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그림처럼 회전을 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 애니메이션 세트 밑에 또 애니메이션 세트를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세트 태그로 이렇게 묶어주고 안에 위에서 했던 방식대로 스케일 애니메이션, 트랜슬레이션, 트랜스 애니메이션, 로테이트 애니메이션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레임 애니메이션은 쉽게 말하면 필름 한 컷 한 컷 이렇게 영화가 진행되는 듯한 그런 애니메이션, 동영상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때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죠. 먼저 애니메이션 효과가 될 만한 이미지를 샘플로 4개를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뉴 1, 2, 3, 4 png 파일을 드래그해서 드로우블 폴더에 드랍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등록이 되죠. 자, 등록이 제대로 됐으면 젠 파일에 드로우블 밑에 방금 추가했던 메뉴 1, 2, 3, 4가 객체로 등록이 되죠. 자,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정의하는 파일을 anim_list.xml로 해서 생성을 할 건데요. new 파일 창을 여시고 드로우블 폴더 안에 anim_list.xml 이라고 입력한 후에 finish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좀 다른 거는 이전에 변형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anim 폴더에 집어넣었지만 이 프레임 애니메이션은 드로우블 폴더에 등록을 한다는 점을 좀 특이사항으로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클립스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anim_list.xml 파일을 열고요. 그 애니메이션 프레임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리스트라는 태그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원샷이라는 이 속성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콜론 원샷이라는 속성을 false로 잡으면 원샷이라는 거는 애니메이션이 한번 쭉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더 이상 실행을 하지 않겠다. 한 번만 반복을 하겠다라는 걸 의미하고 false를 설정을 하면 계속 반복해서 애니메이션이 작동되게끔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이템 태그를 이용해서 드로우블 애니메이션 한 컷 한 컷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골뱅이 드로우블 슬래시 메뉴라고 하면 메뉴 1.png 파일을 호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에 대한 듀레이션, 지연 효과는 1초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메뉴 2에 대한 설정도 1초, 메뉴 3에 대한 설정도 1초, 메뉴 4에 대한 설정도 이렇게 1초로 아이템을 추가했고요. 끝으로 애니메이션 리스트 태그를 닫아주면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구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그 XML 파일을 프레임 애니메이션 XML 파일을 저장하면 드로우블 밑에 anim_list라는 객체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실험을 하기 위한 이미지 객체를 추가하겠는데요. intro XML 파일을 여시고 이미지 뷰 태그를 이용을 해서 id는 anim_bg라고 이렇게 정했고요. 그다음에 크기는 이미지 사이즈만큼 나오게 위드스와 하이트를 랩 컨텐트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객체가 화면 중앙에 배치되도록 그래비티를 센터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미지 태그를 설정하는데 아직 src 태그를 이용해서 어느 이미지가 출력될 거다라고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트로 XML은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아이디를 하나 생성을 했으니까 젠 파일 아래 보면 아이디 밑에
애니먼더와 비지라는 이런 객체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액티비티에서 이제 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작동되게끔 코딩을 해야 되는데요. app 사이트 자바 파일을 여시고, 기존의 트윈 애니메이션은 그대로 둬도 상관이 없고요.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r.id.anim_bg 객체를 찾아서 img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img 객체에서 img.set background resourc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이미지 객체의 배경으로 r.drawable anim_list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그 프레임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미지, 드로우블 이미지가 배경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드로우블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img.background 메소드로 백그라운드 객체를 호출을 해서 이 객체의 이름을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 프레임 애니메이션 .start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면 배경에 있는 프레임 애니메이션이 그때부터 작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액티비티에다가 프레임 애니메이션에 대한 명령을 입력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상기기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애니먼드와 비지라는 객체죠. 이 객체에 원샷이라는 거를 폴스로 해놨으니까 애니메이션이 쭉 작동이 될 텐데, 아마 가상기기에서 실행을 하면 가상기기가 속도가 느린 면도 있고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애니메이션이 실행되게끔 프로그램을 했다면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문제는 결국 이벤트가 발생되는 위치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시작할 수 있고 못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액티비티가 생성되면서 바로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실행을 하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머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액티비티 소스를 열어보시고 기존에 작성했던 소스는 주석으로 전부 다 처리를 하시고 새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r.id.anim_bg라는 객체를 찾아서 img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img.setBackground resourc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r.drawable anim_list라는 이미지를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클래스를 밑에서 정의를 할 건데요. 슬라이드 스타트라는 클래스를 호출해서 슬라이드 s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end라는 클래스를 호출을 해서 슬라이드 e라고 이름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클래스를 호출을 해서 sTimer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 sTimer를 이용해서 sTimer.schedule이라고 메소드를 호출한 다음에 슬라이드 s를 호출하되 1초마다 한 번씩 호출하게끔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타이머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해서 타이머 2라고 이름을 정하고 타이머 2.schedule 메소드를 이용해서 10초마다 한 번씩 슬라이드 2 클래스를 호출하게끔 설정을 합니다. 자, 슬라이드 스타트라는 클래스는
타이머 트랙이라는 클래스를 확장해서 생성을 하는데, 이거는 타이머에서 스케줄을 정해진 대로 예를 들어서 1초마다 한 번씩 뭐 S 슬라이더, 즉 슬라이드 스타트라는 클래스를 호출했을 때 실행되는 명령어를 정의할 수 있는 구조체입니다. 클래스를 정의해서 이 슬라이드 스타트라는 클래스는 new로 해서 인스턴스화해서 호출할 수 있는 구조체이기 때문에 이런 클래스는 슬라이드 스타트라는 생성자를 반드시 선언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타이머 트랙이라는 클래스를 확장을 했는데 이 클래스를 확장해서 정의할 때는 반드시 run이라는 메소드 안에 실행할 명령어를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슬라이드 S를 타이머가 호출했을 때 run이라는 메소드를 자동으로 실행해서 애니메이션이 작동되게끔 한다. 이런 설정이죠. 그래서 run 메소드 안에 r.id anim_bg라는 객체를 찾아서 img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 img.get background 객체를 가져와서 애니메이션 드로우블이라는 형으로 형 변환을 시킨 다음에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임 애니메이션.star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배경에 있는 백그라운드 애니메이션이 프레임 애니메이션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같은 방법으로 슬라이드 S 클래스도 역시 슬라이드 S라는 인스턴스를 선언하고 run이라는 메소드 안에 실행할 명령어를 정의를 하는데 r.id.anim_bg를 찾아서 img라고 정의를 하고, 이 img의 백그라운드를 get backgroun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가져와서 애니메이션 드로우블이라는 객체로 형변화를 시킨 후에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이름을 정의를 하고, 프레임 애니메이션 .stop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애니메이션이 중단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액티비티를 타이머 형식으로 수정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가상기기에서 실행을 하면 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처음에는 메뉴 1 이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메뉴 2 이미지, 메뉴 3 이미지, 메뉴 4 이미지 1초 간격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변형돼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을 가상기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과정에서는 안드로이드 이미지 객체, 즉 안드로이드 이미지 객체,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미지 객체를 드로우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드로우블의 여러가지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를 참조를 하시면 이 드로우블에는 여러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안내문을,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매뉴얼에서는 비트맵 파일로 PNG, JPG, GIF 같은 이미지가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9패치 파일이 있고, 그리고 레이아웃 리스트, 스테이트 리스트, 레벨 리스트, 트랜지션 드로우블, 클립 드로우블, 그리고 스케일 드로우블, 쉐입 드로우블 같은 다양한 이미지 객체를 제공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러기 전에 위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서 정리한 드로우블 이미지들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또는 다른 시각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기본 이미지는 PNG, JPG, GIF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즉 비트맵 이미지죠. 그리고 라인 패치 이미지, 이 라인 패치 이미지는 확장자가 .png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XML 이미지, XML로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 다양한 기능을 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를 정의를 할 수 있는데, 확장자는 .xml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이미지 객체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트맵 파일은 뭐 다 앞에서 다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세 가지 확장자로 된 이미지 유형이고요. 그 중에서 PNG를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이미지를 출력하는 이제 XML 사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이미지 뷰 태그 안에 이미지 사이즈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src 안에 이미지 객체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라인 패치 파일은 확장자가 .9.png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라인 패치 이미지는 나중에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가 확장됐을 때, 확대되거나 축소될 때 늘어나는 부분을 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버튼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버튼 사례를 이렇게 정의를 샘플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리스트, 이 레이어 리스트라는 거는 이제 XML로 정의하는 이미지인데요. 그 포토샵에 있는 레이어 기능하고 똑같이 이미지를 여러 개를 겹쳐서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레이어 리스트 방식의 드로우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레이어 리스트라는 태그로 묶어주고요. 그 안에 겹쳐질 그 이미지 객체들을 이렇게 아이템으로 선언을 해서 여러 개의 이미지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사례에서 나오죠. 사례에서 레이어 리스트라는 태그로 전체를 묶어주고 아이템을 하나씩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세 개의 이미지가 겹쳐지는 구조체의 레이어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테이트 리스트는 셀렉트 태그로 묶어주고 그 안에 아이템 태그로 이미지를 여러 개 두고 그 중에서 상태 값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버튼이 이제 선택됐을 때 나타나는 이미지, 그리고 뭐 포커스 됐을 때 나타나는 이미지, 뭐 이런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게 스테이트 리스트 드로우블입니다. XML 형식은 셀렉터를 전체로 묶어주고, 그리고 각각의 아이템을 입력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눈여겨볼 게 안드로이드 스테이트 프레스트가 true로 설정이 되면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그리고 포커스드면은 포커스 됐을 때, 셀렉티드는 뭐 선택됐을 때 등등의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보면 셀렉트로 이렇게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아이템은 상태가 pressed true 해서 눌러졌을 때, 버튼이 눌러졌을 때 나타날 이미지를 드롭을 버튼 pressed.png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tate focused, 버튼이 이제 포커스 됐을 때 나타나는 버튼을 드롭을 버튼 focused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 상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의가 되지 않으면 평소에 나타나는
버튼 이미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레벨 리스트. 레벨 리스트는 마찬가지로 레벨 리스트라는 태그 안에 아이템 태그로 이미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이미지 중에서 레벨 값에 의해서 set 레벨이라는 메소드나 아니면은 set 이미지 레벨이라는 메소드로 이미지를 변경해서 출력되도록 하는 그런 동적 이미지 역할을 합니다. 사례는 반복되는 부분이라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션 드롭을. 트랜지션 드롭은 두 이미지가 하나는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사라지게 하는 그런 XML 객체이고 드롭을 이미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태그는 트랜지션 태그 안에 역시 아이템 태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립 드롭을. 클립 드롭은 이제 이미지가 잘리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겹쳐서 잘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 이미지 객체인데 이미지를 잘라낼 수 있게 하는 객체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셀 레벨에 의해서 셀 레벨 값이 0에서 이제 만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0이면은 이미지가 안 보이는 거고 만이면은 클리핑 하지 않아서 이미지가 전부 다 보인다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액티비티 사례도 참고로 나와 있죠. 이미지 객체를 찾아와서 이 이미지 객체에서 get drop을 해서 이미지 객체에 대한 드롭을 객체를 추출을 해서 호출을 해서 드롭을이라고 선언을 하고 드롭을 .set 레벨 해서 드롭을 레벨 플러스 1000 이렇게 하면 이제 클리핑 레벨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드롭을. 스케일 드롭은 객체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객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태그는 스케일 태그고요. 샘플은 스케일 태그로 시작을 해서 안드로이드 드롭을의 드롭을 객체 이미지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콜론 스케일 그래비티에서 이제 그래비티 뭐 탑으로 스케일이 될 거냐, 뭐 버텀으로 스케일이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 하이트. 스케일 하이트는 이제 퍼센트로 값을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스케일 위드스는 가로 방향으로 어떻게 확대될 거냐 라는 것을 퍼센트로 또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드롭을에 대해서 사용한 활용 사례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쉐입 드롭을. 쉐입 드롭을은 모양, 색깔 그리고 색의 변화 등을 정의할 수 있는 특이한 드롭을입니다. 쉐입이라는 태그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컬런 쉐입이라고 해서 렉탱글을 하면 뭐 사각형, 오발, 라인, 링 뭐 이런 식으로 객체 형태를 기본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너 부분을 어떻게 둥글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색깔을 점점 변하게 처리를 할 거냐 라는 부분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딩도 설정을 할 수 있고, 여백이죠. 그 다음에 사이즈, 크기에 대해서도 설정을 할 수 있고, 솔리드, 테두리에 대한 컬러 값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럭은 이제 모양 테두리에 어느 굵기로 어느 컬러로 테두리를 표현을 할 거냐 라는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보면 shape이라는 태그로 모양을 렉탱글 네모 모양을 만들고 그레디언트 색깔이 변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스타트 그레이드 시작 색깔에서 끝 색깔로 이렇게 변하도록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변화되는 각도는 45도 이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패딩 값도 이렇게 정의하고, 코너는 레디어스를 8 dp라고 해서 약간 모서리가 둥근 모양의 둥근 사각형을 출력하도록 설정을 한 사례입니다. 참고로 컬러 값을 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웹에서 잘 아시다시피 6자리로 정할 수도 있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2자리가 알파 값이고 투명도죠. 알파 값이고 나머지 6자리가 이제 RGB에서 컬러 값이 됩니다. 이번에는 9패치 파일에 대해서 실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9패치는 확장자가 xs.9.png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9패치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제공됩니다. 안드로이드 SDK의 툴에 보면은 Draw 9패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면 9패치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SDK 폴더 안에 Tools 폴더 안에 9패치라는 이런 실행 파일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 파일을 클릭을 하면 9패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참고로 터미널에서 9패치를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죠. cd 띄우고 슬래시 안드로이드 SDK 폴더 슬래시 툴즈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SDK 툴즈 폴더로 이동할 거고요. 그 폴더에 있는 점 슬래시 draw 9패치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9패치 편집키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패치 프로그램이 열리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중에서 파일 메뉴에 있는 오픈 9패치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고요. 그 중에서 샘플로 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서 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9패치 화면에서 여기 PNG 파일을 이제 9패치로 변형을 해서 저장할 수 있는 이런 편집기가 나타납니다. 이쪽은 이제 미리 보기 형식, 현재 편집할 수 있는 편집 영역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확대 축소됐을 때 처리되는 효과를 미리 보기 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컨트롤 파넬들이 이렇게 있고요. 영역을 설명하는 부분이 여기 또 자세히 나오네요. 자, 이 영역이 작업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확대 축소할 수 있는 가능 영역을 정의를 하는데, 이 사이드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쭉 드래그를 하면 이런 선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세로로도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시면 결국에 이 영역이 선택이 정의가 9패치 영역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 영역이 이제 확대 축소될 수 있는 영역으로 설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이렇게 선을 끄면은 이 가로 영역에 대해서 요만큼이 확대 축소 영역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요 설명도 좀 드려야겠네요. 영역을 그리려면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영역을 지우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그 그렸던 영역을 다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치 영역을 표시하게끔 하려면 이렇게 Show Patches라는 항목을 체크를 하셔야 영역을 이렇게 그림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how Content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제 컨텐츠 영역이 어딘지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가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영역을 다 지정을 해주고 나면 파일 메뉴에 Save 9patch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9patch 파일이 생성이 되죠. 저장할 때는 이제 저장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이 저장 대화 상자에서 저장할 파일명을 입력을 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탐색기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9.patch라는 확장자의 파일이 새로 생기죠. 그리고 미리 보기가 되는 여기서는 macOS 쪽인데요. macOS 쪽에서 파인더를 열어보면 이렇게 패치된 영역이 미리 보기에서 볼 수도 있고요. 꼭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리소스의 여러가지 유형과 이 리소스들에 할당된 폴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클립스로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는 주의사항 중에서 지정된 폴더에 해당 리소스를 저장을 해야지만 젠 파일이 자동으로 그 파일을 인식을 해서 객체명이나 뭐 이런 아이디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 가보시면 리소스 타입에 대해서 정의서를 볼 수 있는데, 리소스 타입 안드로이드에서 지원하는 리소스 타입은 애니메이션 리소스가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 리소스는 트윈 애니메이션, 변형 애니메이션은 res/anim이라는 폴더에서에 꼭 저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프레임 애니메이션은 res/drawable이라는 폴더에 저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리고 color state list 리소스는 res에 color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반드시 저장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r.color라는 클래스 밑에 객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우블 리소스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res 밑에 드로우블 폴더 안에 저장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저장을 하면 r.drawable이라는 클래스 밑에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리소스는 res/layout이라는 폴더 밑에 반드시 저장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r.layout이라는 클래스 밑에 객체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메뉴 리소스는 res/메뉴 폴더 밑에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고, r.menu라는 클래스 밑에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스트링 리소스, 문자열에 대한 리소스는 res/values 폴더 밑에 반드시 저장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하면 r.string 또는 r.array 또는 r.plurals라고 해서 객체의 스트링의 타입에 따라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 리소스는 res/values 폴더 밑에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되고 r.style이라는 클래스 밑에 객체 아이디가 생성이 됩니다. 기타 등등에 대한 리소스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불린이나 인티저나 디멘전, 뭐 디멘이라는 뭐 이런 각각의 리소스들은 모두 다 res 밑에 values 밑에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에서 설명한 부분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미 설명한 부분이니까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3장 내용입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안드로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을 겁니다.